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요사이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세월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지만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변화의 공식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공식을 알아도 실제로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또 반복해서 교육은 반복입니다. 변화의 공식 말씀드리죠. 변화의 공식. 자각 먼저 깨달아야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로 왜 변화되어야 되는가?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do it now. 실제로 말하면 실제 행동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그 성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성격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있어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벤저민 하드였는데 원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Personality isn't permanent. 즉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격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에 따라서 성격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지요. 물론 우리가 성격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도 생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유전 50%또 환경 50%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적당하게 그 퍼센테이지를 나누어 놓습니다. 유전 생각할 때 우리는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는 거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없지요. 요새 바꿔도 그건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콘텍스트 즉 다시 말해서 성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성격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적성 검사를 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MBTI 경우에는 주로 네 가지 기준으로 성격을 분류하는데, 첫째로는 에너지 사용 방향에 따라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또 두 번째로 정보 인식 방향에 따라서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또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사고형이냐 감각형이냐, 그리고 생활 방식에 따라서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된 이 구분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또 저희들은 혈액형을 가지고도 성격의 유형을 많이 나누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혈액형을 갖고 계십니까? A형의 성격은 꼼꼼하며 신중하며 배려심이 있지만은 내성적이고 소심하다. 여러분 보실 때에 저는 어떤 혈액형을 가졌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A형입니다. 보다시피 A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A형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B형은 사교적이지만은 짜증을 많이 내는 자기중심적이다. O형은 열정적이지만은 다혈질적이다. AB형은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뛰어나지만 잘난 척을 한다. 주로 이렇게 우리는 성격을 혈액형으로 쉽게 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많이 좀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중미나 남미 같은 경우는 주로 70에서 100%가 어떤 유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주로 O형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1825명 정도 산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한 100% 가까이가 O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O형 성격에 가까운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혈액형도 사실상은 우리가 크게 믿을 수도 없고 또 성격 유형의 검사들도 크게 의존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격은 나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고, 성격은 항상 안정적이지도 않고 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성격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계속적으로 프로세싱이다,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유전적인 이야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밤고구마 있죠. 밤고구마 씨앗을 그래도 건조한 땅에 진흙 땅 같은 데 심어야 밤고구마 나오지, 밤고구마 씨앗이라도 물기 있는 땅에 심으면 결국은 고구마는 밤고구마가 나오지 않고 물고구마가 된다. 이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만큼 유전은 그렇게 크게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성격은 고정되고 또 과거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단정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성격에 유전에 묶여 있으면 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의 제66대 국무장관이었던 곤돌리자 라이스 같은 최초의 아프리카계 여성 국무장관이었잖아요. 이 여자분도 생활 철학이 나는 결코 전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농구계의 전설적인 존재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걸출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과거에 묶여서 살지 않는다,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선택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한때 상담실을 찾았던 50대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찾아올 때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직장도 문제가 됐고,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혼 직전의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변화의 공식 외 제1법칙에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줬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도록 도와줬습니다. 우선 이분은 중학교 때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사업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혼자 서울에 올라왔더라고요. 와가지고서 고학을 해가면서 신문팔이를 해가면서 정말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어렵게 혼자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살아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스러운, 또 환경에 원망하다 보니까 원망스러운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강력한 동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약한 다혈질 잘못된 성격 때문에 형제님이 직장을 잃고 그리고 가정을 잃는다면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요? 그러면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실제로 변화의 그 세 번째 공식이 해야 될 일을 제가 같이 상의하면서 의논해서 우선은 나의 주장을 먼저 하지 말고 끝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가슴속에 분노케 만들었던 내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제가 1차적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아주 가정생활을 잘하고 직장생활을 잘하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훈련이고 지속적인 연습입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데는, 없는 돈에서 부자가 되게 하는 데는 저금밖에 할 게 없고요. 저축하면 되고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데는 훈련과 연습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격이 안 좋아하지 말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